그만큼 또 다이나믹했던 한 해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또 궁금하시죠? 자, 저희 보스인 분이니까 특별히 더 큰 박수 아시죠?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발표하려는 내용은 사실은 그 별 큰 내용은 없고요.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시는 내용들을 한번 리캡하는 내용 분위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트렌드는 요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도전 과제는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걸 하면서 오늘이 5번째인데요. 2015년에 생컨 때는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이걸 잠깐 다시 찾아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난 2년 동안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기벤처부가 이렇게 승격이 됐고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가 됐고요. 창업 관련된 추경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업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이 정원이 굉장히 많이 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니콘 스타트업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처음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을 하는 데 있어서 핀란드와 한국의 스타트업 교류를 이렇게 테마로 삼아서 순방 경제사절단이 스타트업으로 해서 이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 예산 자체가 중기벤처부가 많이 늘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이런 창업 벤처 관련이었었고요. 이게 그때 2월에 유니콘 창업자들과의 때 간담회 때 이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핀란드에 가서 이렇게 양국 대통령이 이 비즈니스 스타트업 서밋을 하면서 그때 김봉진 대표가 인사말을 핀란드 쪽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이고, 서로의 이런 많은 스타트업들 이런 를 선보이는 그런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트렌드는 어떤 게 있었는가? 뭐 다 아시는 벤처 투자가 굉장히 늘고 있고 유니콘 스타트업이 증가를 했고,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현상이 갈수록 더욱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스타트업들이 광고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매출도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재가 스타트업 생태계로 유입이 되고 또 새로운 유형의 스타트업 투자사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4년만 해도 1조 6천억 정도의 이런 투자가 있었는데요. 5년 만에 2배 이상이 뛰어서 지금 3조 4천억, 특히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늘었고요.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를 이렇게 봤을 때도 작년 대비해서 15.3%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 전체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이 추세로 가면 올해는 한 4조 정도가 이렇게 투자되지 않을까. 이게 중기벤처부에서 집계한 거라서 국내 VC들이 투자만 집계한 건데, 이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저는 사실 소프트뱅크의 쿠팡 투자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한 5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이런 10억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맵을 업데이트해 가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1년 전에 제가 발표를 했을 때 387개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524개사 정도로 저희가 업데이트한 거예요. 언론 보도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사이에 137개사가 이렇게 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100억 이상 투자받은 그런 스타트업 맵도 만들고 있는데, 이게 1년 전에 78개였는데 지금은 145개로 한 67개 정도가 1년 사이에 늘었으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콘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마케팅을 잘했는지 CB인사이트에 유니콘들이 최근에 대거 등록이 돼서 지금 현재는 8개의 유니콘이 CB인사이트의 유니콘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있고, 오늘 내일 유니콘 이야기를 그래서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봤을 때 밸류에이션에서 봤을 때 몇 천억 이상이라서 곧 다음 펀딩 때 유니콘 정도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회사들이 이거 외에도 사실은 좀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넣었을 때 이 9개사 정도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런 유니콘들은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좀 그래도 큰 사이즈의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억 규모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세어봤는데 보시면은 매년 한 10개에서 20개 사이의 이런 그 이벤트가 작년에만 그 63번 정도, 60번 이상이 100억 이상 투자가 이렇게 있는 그 발표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지금까지 저희가 세어보니까 26건의 100억 이상 스타트업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3개가 10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놀자가 2000억 투자를 받으면서 발표를 하면서 유니콘이 됐고, 그리고 마켓컬리도 그 1000억, 130억, 아니 350억씩 발표를 했는데 1350억의 투자를 받았고, 직방도 최근에 이거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곧 나올 것 같은데 1200억 정도를 받아서 이 회사들도 이렇게 1000억이 넘는 이런 이벤트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자금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빨리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그 케이스들도 많아서 그게 작년에는 16번 정도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그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면 야놀자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열심히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뭐 당일 예약 호텔 그 호텔 나우를 인수한다든지, 액티비티 플랫폼을 붙이기 위해서 레저큐를 인수한다든지, 동남아 진출을 위해서 젠룸스에 투자를 했다든지, 펜션 예약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펜션을 인수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또 보면 리디북스 같은 경우는 책을 마케팅하는 디노먼트라는 회사, IT 매체 아웃스탠딩, 그리고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 라프텔을 인수를 한 케이스가 있었고, 직방도 보면 그 부동산 정보 앱인 호갱노노를 인수를 했었고, 최근에는 쉐어하우스 우주라는 이런 회사를 인수하는 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소카는 잘 아시겠지만 타다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이게 VCNC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쪽에 박재욱 대표가 그 타다를 비즈니스를 지금 그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확장하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타트업 광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민한 먹거리도 새벽 배송. 새벽 배송은 마켓컬리. 우선 마켓컬리의 경우는 이 전지현 광고로 인지도를 엄청나게 올리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뭐 토스라든지 이런 빅 모델을 써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요즘에 정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입력하면 시세 조회가 끝나니까. 네, 뭐 아이디어스 같은 회사도 이렇게 정여원 씨를 하나뿐인 했었어요. 나만의 핸드메이드. 하늘 아래 같은 핸드메이드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튜터링이라든지 마이리얼 트립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스타트업들이 이제 자금력도 되고 이제 본격적인 확장을 위해서 매스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인데, 마침 효과적인 그 정부 지원 제도가 있었던 거죠. 이게 코바코에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방송 광고비를 할인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많이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많이 대폭 할인을 받아서 프라임 타임에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여세를 몰아서 이런 지하철 광고라든지 버스 광고라든지 택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사실 스타트업 광고를 이제는 그 못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뭐 이런 강남 언니 같은 광고도 강남에 많아서 좀 뭔가 그랬는데 굉장히 재밌고요. 성형 견적 비교할 땐 강남 언니. 성형 견적이더라고요. 뭔가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이 3천억이 넘었는데, 최근에 그 축구 그 덕분에 하루 주문 수가 뭐 150만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하니까 올해도 굉장히 늘었을 것 같고, 빅히트도 2천억, 야놀자도 거의 2천억 가까이 되고, 소카, 마켓컬리, 블랭크, 하이퍼 커넥트까지 해서 1000억 매출을 넘은 회사들이 저렇게 많고, 보시면은 그 성장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는 인재들이 스타트업으로 안 간다고 굉장히 한탄을 하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해외 유학파들이 많이 스타트업을 이렇게 들어가고요. 많이 아시죠?
그리고 특히 보면 요새는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라 포스텍이라든지 유니스트라든지 이런 광주 과기원이라든지 이런 연구 중심 대학의 인재들도 많이 나와서 테크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의 좀 흥미로운 현상인데 뭐 맥킨지, BCG, 베인앤컴퍼니 같은 이런 컨설팅 출신들이 워낙 많이 가고 있어서 컨설팅 회사들이 요새 뭐 인재들을 너무 많이 스타트업 빼앗긴다라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을 정도고, 대기업 출신들이 워낙 창업을 안 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요새는 제가 보면 그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SK, 뭐 LG, 현대차 출신들도 많이 창업을 정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여성 창업자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게 층이 두터워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스타트업 생태계의 층이 두터워지다 보니까 연쇄 창업자, 한번 엑시트를 하신 분들이 다시 창업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보기 힘들었던 게 이런 그 네이버 CTO를 하신 송창현 CTO 같은 이런 거물분도 나오셔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네이버에 계시다가 SKT에 계시던 위희석 대표님도 최근에 나오셔서 창업을 하시고, 그런 그 스타트업에 또 이 거액이 투자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또 보면 이렇게 성공한 스타트업이 많은 이 스타트업 출신의 또 창업자들을 낳는 이런 현상들도 생기고 있다. 그래서 배민 출신들이 요새 좋은 스타트업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있고, 스타트업 창업하는데 핵심 멤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VC들은 거의 99% 정부 자금에 이렇게 이 정부 자금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보면 새로운 이런 그 투자의 트렌드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알펜루트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여기 김한기 대표도 와 계시는데, 뭐 빅히트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거의 한 60개 정도가 되는 스타트업에 초기부터 후기까지 다 이렇게 거의 한 1조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 싸이월드 기획자로서 유명한 그 이람 대표가 네이버에서 나오셔서 이런 TBT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만드셔서 지난 8월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미 상당히 많은 이런 그 스타트업에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티몬 카카오 출신인 이런 신현성 대표와 이렇게 해서 베이스 그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도 설립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39개 팀을 투자를 하고 157억을 투자를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전부 민간 펀드입니다. 100% 민간 돈으로 하는 거고, 뭐 이런 그 두나무에서 만든 두나무 앤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26개 기업에 550억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 또 여기 다 오셨지만 스타트업 생태계와 대학들도 많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대는 낙성 벤처밸리를 만든다라고 하고, 한양대 이야기 내일 들어보실 건데 14마리 사자 창업자들을 이렇게 키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고려대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 익스프레스, 추추 데모데이,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예전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학교의 그래서 학생들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많아서 넣지 못했는데, 대기업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제는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라든지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보면은 현대차가 정말 많은 이런 그 변화를 만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차는 지난 1년 사이에 제로원이라는 스타트업 지원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 최양집 부장님도 또 오셨는데 제로원을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키워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제는 건설사들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만드는 그런 시대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제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실 건데, 또 많은 스타트업과 투자사들이 이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투자라든지 아니면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저는 이 혁신과 규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1년 사이에 타다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이슈도 그렇고 규제 샌드박스 이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오가고 있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이야기가 커진 게 그만큼 스타트업의 영향력이랄까, 이게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투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엑싯은 이게 늘기는 늘었습니다만은 한국의 엑싯은 약간 좀 장외 거래가 많은 기형적인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1년 동안을 이렇게 봤을 때 IPO를 통해서 8,700억이 회수가 됐는데 평균 회수 금액으로 보면 6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고, M&A를 통한 게 많아져야 되는데 전부 다 합쳐서 67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개사의 이 평균 금액을 하면 26억밖에 안 되는, 정말 이게 초라한 이런 이렇게 많은 투자가 되는 것에 비해서 초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장외 매각을 통한 이런 그 회수가 1,200억, 1조 2천억 정도가 이렇게 됐고, 그래도 이걸 통해서 블루홀이라는 빅히트를 통한 회수 덕분에 VC들이 이렇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하긴 하지만 더 M&A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M&A 비중이 2.5%밖에 안 되는, 그리고 장외 매각이 53%라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엑싯 사이즈에서 미국을 보면 미국은 IPO 엑싯의 평균이 거의 한 4천억이고 M&A가 1,000억 정도의 이런 평균 사이즈가 나오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거의 이렇게 바닥에 저 이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발표할 때 도전 과제라고 한 게 M&A 활성화였고요. 유니콘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유니콘은 좀 많이 늘어나서 이건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고, 라이드 쉐어링, 핀테크, 헬스케어 등의 규제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ICO 이런 블록체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지금은 좀 시들하고 좀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블록체인 분위기는. 그리고 글로벌화가 여전한 이런 그 숙제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의 도전 과제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고, 특히 이런 사회 여론을 규제와 혁신 관련된 것을 극복하는 게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그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 테크 B2B 스타트업이 아직도 좀 적은데 이걸 어떻게 만들고, 이제는 딜 사이즈가 커지고 있지만 어떻게 더 크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엑시 시장을 활성화할 것인가, 글로벌화 할 것인가가 좀 숙제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년 전 생컨으로 돌아가서 4년 전에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발표를 그때 그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의 강동석 부사장님이 발표를 하셨었는데, 그때 것을 보고 제가 잠깐 리뷰를 했는데요. 그때도 이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혁신적인 큰 생각과 아이디어는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도 이미 돈은 많이 투자되고 있다, 자금 공급 과잉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보다 이제 2배 정도 가까이 돼서 사실 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아직 부족하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 사업에 대한 도전 숙제를 이야기를 그때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정부 프로그램이 그때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많죠. 그래서 이건 너무 좀 더 많아지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도 M&A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그 비슷한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강 부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최소 10년의 노력이다, 그리고 정책에서 시장으로, 한국에서 세계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정책에서 시장으로인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어쨌든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좀 더 이제 세심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